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무비 리뷰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티파니에서 아침을 한 10월 초쯤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간 뭐 이렇게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글쎄요, 좀 이렇게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못 찾아서 좀 안 했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그 땡스기빙 홀리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를 놀아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 학교를 가서도 이제 한 일주 정도 수업하고 일주일 정도를 이제 학기 말고사 하고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월 20일 정도부터 이제 다시 개학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생활 리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한국처럼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막 이렇게 일이나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밤새고 막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막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아니. 그런 면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오히려 이 비어있는 시간,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야근 뭐 이런 게 많지도 않고 일찍 다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확실하게 쉬고요. 꼭 그거 뭐 제가 학생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직장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는 시간, 여가 시간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면은 또 뭐 이렇게 무료하게 뭐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뭐 추수감사절 뭐 땡스기빙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 이상, 9일, 10일 이렇게 되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다 보면은 뭐 24, 뭐 이틀 한 48시간, 4일하면 뭐 96시간, 일주일 이상은 그럼 이제 100시간, 자는 시간 반 빼면 그래도 100시간 정도 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비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잘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뭐 시간도 있고 하길래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따라가질 못해요. 뭐 영화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하는 뭐 무비 리뷰 그거를 따라잡겠습니까? 일주일에도 뭐 한두 편 보는데 최소한.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 이후에 더 이렇게 본 영화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The Gate of Fresh, 니크 다이너몬이라고 해가지고 슬기 세준 작품, 1964년. 그 Life of Brian, 몬티 파이슨의 세 번째 작품이죠. 코미디, 영국 작품. 그리고 바바레라, 로제 베딩 감독, 그리고 제인 폰다, 키치안 SF, 크레즈드 프로, 일본 영화. 이건 잘 몰랐던 영화인데, 현재 동경지사인 이시아라 신따로의 이제 남동생 이시아라 유지라고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80년대 중반 정도에 50대의 나이로 일찍 죽었는데, 형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70곡에 넘었지만 그 사람 나오는 50년대 영화 400 Bros가 프란스 트리포의 이제 천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영화예요. 그 다음에 투월스, 이건 좀 영화 제목 길어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장르 고다르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라스폰트리의 유로파,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출신의 여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피터 와이어 호주 작품이죠. 피크닉 앳 행잉 락, 프레드 지느맨의 이제 From Here to Eternity, 그리고 어니스트 버그나인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마르티, 로만 폴란스키의 유명한 작품 리펄션, 카트린 즈너브 나오는 거, 그다음 존 휴스턴 감독, 마이클 케인, 션 코네리 주연의 The Man Who Would Be the King, 그다음 스티브 맥퀸의 신시나티 키드, 그리고 그레고리 백, 오마 샤라프의 맥키나스 골드, 그리고 폴 슈레이더 감독의 미시마, 루지 다딤, 그리고 브리트 발더 나오는 가크레티 도우만, 존 프랑켄하이만, 제임스 가라 나오는 그랜플리, 메트로폴리스, 이거는 플리트랭의 옛날 클래식이 아니라 일본 만화가죠. 테레스카 호사무의 이제 애니메이션 2001년 작품 메트로폴리스. 그 줄리 앤딜리스의 메리 퍼핀스, 그리고 그레고리 페, 오드리 헵번, 윌리엄 마일러 감독의 로만스 홀리데이. 이건 안 봤습니다 지금까지요. 그 다음에 사일렌스 오브 더 램, 이것도 안 봤어요 지금까지. 아멜리, 오드리 토트 나오는 거, 그레고리 팩의 To Kill a Mockingbird, 조지 스티븐슨의 감독, 그리고 롯 카드슨, 그리고 엘자베스 테일러, 제임스 나오는 자이언트, 위트니스, 이것도 들어가 안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본 강가딘, 조지 스티븐슨, 캐리 그랜트 나오는 거. 이렇게 많이 봤으니 언제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 빨리 하겠다. 오늘 할 뮤비 리뷰는 Invasion of Body Snatch라고 하죠. 던시겔 감독. 던시겔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티 해리,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이제 더티 해리 시리즈가 이제 5작품까지 나왔는데 첫 작품을 감독한 감독입니다. 1급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떤 무비를 하다가 소개를 해드렸냐면 The Last Man on Earth, 빈센트 프라이스 나오는 그 영화랑 이 영화랑 또 하나 The Thing from Out of Space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이제 다소 비슷한 주제에 매력적인 소재 덕분에 끊임없이 그 리메이크가 된 작품으로서 이제 SF, 파라노이아 SF라고 말씀드렸죠. 세 작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작품 다 그 이유 모를 어떤 외계로부터의 침입자의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침입자와 대항하는 어떤 인간들의 투쟁 뭐 이런 것을 그린 작품입니다. The Thing from Outer Space는 남극기지에서 그 외계에서 온 어떤 생명체가 이제 씨를 뿌려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남극기지에서 막는다. 뭐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The Last Man on Earth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이렇게 전염병이 들어서 살아있는 인간들은 다 이제 좀비 흡혈계 이런 식으로 돼서 주인공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한 어떤 그 상황과 대치를 해서 그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인베이션 오브 버디 스네이치 오늘 무비를 해드릴 그런 작품도 이제 좀 비슷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이제 새 작품이 그런 어떤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 영화라기보다 이 세 작품이 다 사실은 또 그거예요. 그 소설 작품인데 소설 뭐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3, 4, 5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또 뭐 공산화 뭐 이런 것이 계속 급속히 진행된 세계적으로 뭐 그래서 자유진영의 이제 무슨 그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것을 그 염려스럽게 쳐다보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산화라든지 인간들의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이제 인간 옆집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딱 되면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좀 우스운 얘기겠지만은 뭐 그 당시는 사실이었으니까 우리도 싸웠지 않습니까? 생각 하나 틀리는 뭐 같은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민족이면서 싸웠잖아요. 생각이 틀리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쟁을 했었을 정도니까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설이죠.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작품이 끊임없이 그 리메이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The Thing from Outer Space 같은 경우는 1982년에 존 카펜터 감독 그 리메이크가 됐고요. 80년대. 그 The Last Man on Earth 같은 경우는 1970년에 찰튼 웨스턴 그 주연을 해가지고 오메가맨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가 됐었고 또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 같은 경우에는 필립 카프만, 도널드 서더랜드 그 주연으로 해가지고 1978년에 그 영화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오리지널 작품이 어떤 것인가 확인해 보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골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영화가 됐다가 이 버디 스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2년인가 3년 전에 또 됐더라고요. 그리고 The Last Man on Earth 같은 경우에는 윌 스미스 주연으로 해서 됐지 않습니까? I'm Legend 이렇게 해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The Thing Out of Space는 1982년 카페타 감독 뭐 그거 하고 뭐 잠잠했나 싶더니만 금년에 또 개봉이 됐습니다. 금년 여름에 The Thing 이게 세 번째 작품이 두 번째 리메이크가 이렇게 개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비슷한 리듬을 따서 뭐 70년대 80년대 한 번씩 리메이크가 된 다음에 이것도 2000년대가 또 두 번째 리메이크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세 작품의 어떤 플롯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 기술이라든지 어떤 세태에 맞아가지고 조금 알렌지를 하면은 충분하게 이렇게 그 흥미를 끌 수 있다 관객들에게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리메이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플롯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줄거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화에 이제 들어가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한 마을에 그 영화는 이런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외계인인지 모르겠어요. 외계 생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제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좀 식물이라 그러나 식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복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자는 사이에 이 복제 인간을 옆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 똑같은데 이제 복제 인간이 살아나면서 이 실질적인 인간은 이렇게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니 그런 복제된 인간이 생긴 것도 똑같고 뭐 행동하는 것도 똑같지만은 뭐가 틀리냐라고 하면은 이 복제된 인간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다 복제를 시켜서 자기네들의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복제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복제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은 굉장히 평화스럽고 깨끗한 그런 타운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타겟으로 삼았는데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뭐냐면은 이런 침을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영화를 진행을 시킨 게 아니라 온전한 복제가 안 되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이유를 모르니까 현재 뭐가 진행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느끼는 건 뭐냐면 옆집 사람의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착하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해져서 영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앞집 사람도 얼마 전에 비슷하게 좀 변했어요. 근데 그냥 변한 것뿐만 아니라 앞집 사람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쑥닥쑥닥 거린단 말이에요. 영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상한 눈초리라든지 뭔지 모를 변화, 인간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앞집 옆집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걸 느꼈더라. 결국 거기까지 가면은 정말로 이상한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건가, 정말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이런 얘기를 딱 했을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 너가 그러면은 뭐 그걸 믿겠습니까? 네가 이상한 게 아니냐. 한번 심리 상담사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심리 상담사에 딱 가보면은 이건 네가 좀 피곤한 것 같다.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좀 신경안정제라도 먹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보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 뭔지 모를 문제가 지금 이 조그마한 마을에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 이거를 굉장히 앰비기어스하게 그린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의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시겔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1급 감독인데 나머지 The Last Man on Earth라든지 The Thing from Outer Space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렇게 플러스 줄거리는 좋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B급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B급 영화는 아니고요. 최소한 2급 영화는 1.5급 정도는 돼요. 영화는 잘 만들어졌어요. 감독이 좋은 만큼. 근데 감독이 연출도 한 몫을 했겠지만은 바로 이 하나의 상황 자체를 어떤 식으로 그려나가는가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초반에는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흥미를 더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SF 공포 영화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런 효과를 이렇게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78년에 이제 필립 카프만이 나오고 도널드 서더란드가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리메이크 작품이 저는 재밌게 봤지만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런 심리적인 공포감을 못 그려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약간 SF 작품, SF 공포물 비슷하게 그려냈다라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특수 촬영이라든지 특수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복제가 되는 그런 모습 같은 걸 약간 또 그로테스크하게 좀 비주얼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그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의도적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첫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리메이크 작품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게 이 마지막으로 이 한 마을에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복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복제가 안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해서 이 마을을 빠져나가서 큰 도시로 가서 이것을 알리려고 이렇게 막 도망가고 복제가 된 거의 그 상황 그 당시에는 벌써
거의 모든 이렇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복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쫓아오고, 그런 사이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애인인데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요.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빠져나가서 고속도로까지 다다라서 이제 히치하이크를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미친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히치하이크 해가지고 차를 타는 것도 겨우겨우 타고, 그리고 큰 도시로 갔는데 몰골이라는 얘기, 이 사람이 원래 의사인가 그렇거든요. 몰골이라는 얘기하는 꼴 이렇게 보니까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복제가 돼서 뭐 사람이 변해서 뭐 이렇게 침입하려고 그런다. 뭐 모르겠지만은, 그걸 놔두면은 이제 미국 세계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로즈가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여운이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1956년 작품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비극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다가 다른 제보자라든지 다른 어떤 그 증거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진찰을 하고 관찰했던 경찰이라든지 의사들이 믿게 됐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해서 그것을 이제 진압을 하러 간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피엔딩은 어떻게 보면은 제작자 쪽에 어떤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더 여운을 남기고 이렇게 그 영화의 작품성을 올리려고 하는 뭐 그런 쪽의 어떤 주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작자 돈 시겔은 그런, 모르겠어요. 그 원작 소설은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런 식으로 미친 사람 취급받고 정신병동에 가둬지고 이제 앞으로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끝나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클래식 SF인데요. 현대 그 SF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번 이제 쿠리를 좀, 이게 계속 리메이크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볼 가치가 있고요. 그 나머지 그 두 작품, 그 파라노이아 SF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 두 작품 비해서 영화가 재밌어요. 굉장히 스릴도 있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시간만큼은 몰두해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점은 한 80점에서 85점 사이 정도로 잡고 싶네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오락 작품으로서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무비 리뷰 시간에는 이제 정말 이 작품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세븐 사무라이, 7인의 사무라이. 제가 이 영화를 계속 안 봤었어요. 내용은 이렇게 알고 어떤 영화고 좋은 영화고 뭐 이렇게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다 이런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는데, 왠지 이것을 안 보고 있다가 또 뭐 이렇게 본 척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봤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이제 고백을 하자면 이번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네, 그럼 세븐 사무라이에 대한 무비 리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